불 켜진 해민서에 피 냄새가 먼저 들어왔다. 은조는 낯선 사내의 팔에서 상처를 보고 숨을 삼켰다. 의녀의 손은 떨렸지만 도적의 손놀림처럼 빠르게 상처를 씻었다. 이열은 아프다기보다 그녀의 눈빛이 더 따가워 슬쩍 웃었다. 은조는 살리겠다는 마음과 들키면 끝이라는 공포를 한 솥에 끓였다. 치료는 의무라는 말이 혀끝에서 맴돌았고 정체는 생존이 가슴에서 울렸다. 이열은 그녀가 밤의 길동과 닮았다는 확신을 상처보다 깊게 품었다. 팔을 감싸는 붕대가 두 사람 사이의 거리까지 함께 감아버렸다. 해민서의 등잔불은 비밀을 밝히는 대신 두 사람의 숨을 더 선명하게 만들었다. 이열은 보기만 한다던 약속을 떠올리며 은조의 손을 따라 시선을 움직였다. 은조는 보기만 하는 거론 안 된다며 약탕 냄새 속에서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 단호함이 오히려 이열의 마음을 가볍게 들뜨게 했다. 그는 일부러 신음을 삼키고 대신 장난스러운 눈웃음을 흘렸다. 은조는 환자를 달래는 표정으로 실은 추격자를 밀어내는 마음으로 그의 팔을 눌렀다. 이열은 그 눌림이 경계인지 온기인지 구분하려 애썼다. 작은 숨결이 닿을 때마다 두 사람의 비밀이 서로의 피부에 번졌다. 은조는 치료가 끝나면 곧장 그를 내보내리라 결심했지만 결심이 자꾸 미끄러졌다. 해민서의 밤은 의무와 위험 사이에서 이상하게도 설렘을 자라게 했다. 대비가 버선발로 달려오자 해민서 공기는 한순간 궁궐의 냉기로 바뀌었다. 은조는 사내가 대군이라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 채 그를 평범한 환자로 붙잡아 두려 했다. 이열은 우쭐하게 아주 긴밀하다고 말하며 자기 정체를 반쯤 흘렸다. 은조는 그 말이 허세인지 진실인지 가늠하다가 풍문을 칼처럼 꺼냈다. 남봉쿤이라던데라는 말에 이열의 눈동자가 잠깐 흔들렸다. 그는 웃으며 넘겼지만 속은 가면이 살을 파고드는 듯 따끔했다. 은조는 다정함에 마음이 기울다가도 악평에 다시 서늘해졌다. 대비의 걱정은 모성이고 은조의 걱정은 죄책감이며 이열의 걱정은 들켜버린 설렘이었다. 같은 상처를 두고도 각자의 이유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달렸다. 이열은 익명으로 기부하라 했건만 대추는 세상에 떠벌릴 계획을 세웠다. 풍문이 난잡한데 이런 일이라도 알려야 한다는 말에 이열은 네 풍문이세요? 라며 비틀었다. 마침 해림이 그의 말에 같이 타고 있는 모습이 젖에 박혔다. 그 장면은 사람들의 혀를 더 바쁘게 만들었다. 은조와 신진호는 우연히 그 대화를 듣고 둘의 관계를 오해할 준비를 끝냈다. 은조는 마음 한쪽이 쿡 찔렸지만 그것이 질투인지 경계인지 인정하지 않았다. 이열은 위장을 위해 만든 남봉꾼의 가면이 자신을 지키면서도 자신을 망친다는 걸 알았다. 진실한 자아를 숨기는 생존술이 사랑의 가능성을 스스로 베어내는 칼이 됐다. 그 칼 끝은 결국 은조의 시선 앞에서도 번뜩이기 시작했다. 그날 밤 은조는 길동의 몸으로 지붕 위에 올랐다. 아래에는 말탄 이열이 지나가고 위에는 그녀의 선택이 서 있었다. 은조는 화살을 쏘아 주위를 환기시키며 추격자에게서 도망치는 도적의 본능을 택했다. 그러나 화살이 날아간 자리에 이상하게도 그의 안위를 묻는 마음이 남았다. 이열은 저 다치는 것도 모르고라며 그녀를 타박할 때 사실은 자신이 더 다쳤다고 느꼈다. 은조는 아둔하다는 말에 화가 나면서도 그 말투가 익숙해 더 흔들렸다. 둘의 말다툼은 은근한 안부 인사처럼 변해갔다. 치료의 의무와 정체의 위협은 이제 마음이라는 세 번째 변수를 만나 더 복잡해졌다. 지붕 위의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조용히 뜨거워졌다. 저제는 오늘도 이열의 풍문이 굴러다녔다. 누군가는 그를 망종이라 했고 누군가는 무레배라며 손가락질했다. 은조는 그 말들이 낯설지 않게 귀에 박혀 치료한 사내를 떠올리며 입술을 깨물었다. 이열은 일부러 더 한량처럼 굴었고 그 연기가 점점 익숙해지는 게 두려웠다. 은조 앞에서만큼은 진짜 자신이고 싶었지만 진짜가 드러나면 어머니가 위험해진다. 은조는 다정한 눈빛을 기억하려다가도
남봉꾼이라는 딱지가 먼저 떠올라 스스로를 다잡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는 듯 하면서도 각자의 가면만 만지는 중이었다. 진실한 자아와 생존을 위한 위장은 사랑 앞에서 가장 잔인한 장벽이 됐다. 그 장벽은 말이 아니라 말하지 못한 것들로 더 단단해졌다. 대낮에 마차 한 칸은 소문을 양식처럼 퍼뜨렸다. 해림이 이열의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세상은 이미 결론을 내렸다. 은조는 그 결론이 틀렸다고 말할 근거도, 틀렸다고 말할 자격도 없다고 느꼈다. 이열은 일부러 해림에게 거리감을 두려 했지만 보여지는 장면은 늘 그의 뜻을 비웃었다. 은조의 눈이 스치는 순간 이열은 가면이 아니라 심장이 먼저 반응하는 걸 들켰다. 그는 오해하면 오해한 대로 흘려보내려 했지만 그 오해가 은조를 다치게 한다는 게 견딜 수 없었다. 은조는 마음이 흔들릴수록 더 엄격한 얼굴로 그를 대했다. 그 엄격함 뒤에는 나도 흔들린다는 고백이 숨어 있었다. 서로의 진심은 가까워졌는데 세상의 시선이 더 빠르게 둘을 갈라놓았다. 은조는 낮에는 상처를 꿰매고 밤에는 상처의 원인을 훔쳤다. 그 이중의 삶이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쉽게 부서지게도 했다. 이열은 그녀의 손이 지나치게 익숙하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어디서 배웠느냐는 질문을 삼켰다. 질문 하나가 그녀의 정체를 밀어낼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은조는 그가 묻지 않는 배려를 고맙게 여기면서도 그 배려가 함정일까 경계했다. 치료의 의무는 그녀를 사람답게 만들고 정체의 위협은 그녀를 짐승처럼 만들었다. 이열의 시선은 그 둘 사이를 오가며 은조를 한 사람으로 붙잡아 두려 했다. 은조는 그 시선이 따뜻할수록 더 차갑게 굴어야 한다고 믿었다. 결국 둘은 손끝으로만 대화하며 말로는 더 멀어졌다. 대추는 말이 빠른 만큼 충성도 빠르게 흔들었다. 그는 좋은 일은 널리라며 이열의 익명기부를 또 한 번 저작거리로 굴렸다. 이열은 혀를 차며 막았지만 이미 소문은 말발굽보다 빨랐다. 은조는 그 소문을 듣고 난봉군에 더해 잘난 척이라는 새 딱지를 붙였다. 그러나 딱지를 붙이는 손이 떨리는 걸 그녀 자신이 가장 먼저 알아챘다. 이열은 오해를 풀고 싶었지만 풀면 풀수록 자신의 진짜 모습이 드러날까 겁났다. 은조는 그가 가진 힘이 부럽다가도 그 힘이 자신을 짓누를까 두려웠다. 진실은 말로 풀 수 있는 것 같지만 그 말이 허락되지 않는 세상이 있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오해를 풀기보다 오해 속에서 더 가까워지는 이상한 길을 택했다. 꽃비 아래의 입맞춤은 아직 끝나지 않은 사건처럼 남아있었다. 은조는 그 밤을 떠올릴 때마다 자신의 손이 아닌 입술이 죄를 지은 것 같아 얼굴이 뜨거워졌다. 이열은 입술 도적이라는 단서를 쥐고도 그 도적이 그녀이길 바라는 마음을 숨기지 못했다. 그는 추리처럼 사랑을 굴리고 사랑처럼 추리를 구겼다. 은조는 그가 가까이 오면 도망치고 멀어지면 또 기다렸다. 기다림은 의녀의 인내가 아니라 한 여인의 약한 바람이었다. 이열의 가면은 더 화려해졌지만 눈빛은 더 진지해졌다. 두 사람 사이의 정보 비대칭은 설렘을 증폭시키는 동시에 오해를 쌓았다. 그 잔향은 언젠가 들킬 운명의 예고처럼 해민서 골목에 오래 머물렀다. 임사영은 미소로 독을 감추고 아들에게 냉혹한 일을 시켰다. 임승재는 부처라라는 말에 사람을 물건처럼 떠올렸다. 대군이 누굴 만나고 어딜 가는지 전부 알아보라니 감시는 곧 사냥이었다. 이열은 자신을 향한 시선이 늘어났음을 바람의 결이 바뀌듯 느꼈다. 그는 더 한량처럼 웃고 더 난봉꾼처럼 굴며 진짜 자신을 더 깊이 묻었다. 은조는 그 웃음이 어딘가 불길하다고 느끼면서도 이유를 알지 못했다. 권력을 지키려는 자의 계산과 사랑을 지키려는 자의 숨김이 같은 방향에서 시작됐다. 그 시작점은 결국 누군가의 비밀을 파헤치려는 손이었다. 그리고 그 손이 가장 먼저 닿을 곳은 은조의 밤이었다. 삿갓을 눌러 쓴 사내가 이열의 뒤를 밟기 시작했다. 그의 발자국은 소리도 없이 따라왔고 그 침묵이 오히려 위협이었다. 은조는 우연히 그 그림자를 보고 자신이 쫓기던 밤들과 같은 냄새를 맡았다.
그녀는 이열을 미워해야 안전한데 위험을 감지하면 먼저 지키려 드는 자신이 싫었다. 이열은 누군가가 자신을 따라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은조의 앞에서는 모른 척했다. 모른 척하는 순간만큼은 그녀가 평범한 사내를 치료하는 세계에 살게 하고 싶었다. 그러나 현실은 늘 칼날을 들고 문을 열었다. 삿갓의 그림자는 로맨스의 배경이 아니라 정치의 칼끝이었다. 은조와 이열은 그 칼끝을 모른 채 서로의 마음을 더 깊게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제이는 실소를 띠고 은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일부러 상처를 찔렀다. 저 사내도 알아? 라는 말은 질문이 아니라 함정이었다. 이어진 칠순 노인에게 시집이라는 폭로는 은조의 숨을 한 번에 꺼뜨렸다. 은조는 가문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내어놓기로 한 사실을 다시 맨살로 맞았다. 이열은 그 말 한 줄에 세상이 꺼지는 듯 멍해졌다. 남봉꾼이라는 가면은 그 순간 아무 쓸모가 없었고 오직 한 남자의 분노만 남았다. 은조는 울고 싶었지만 울면 더 약해진다며 이를 악물었다. 가문의 안녕과 개인의 행복이 같은 칼날 위에서 서로를 밀어냈다. 제이가 남긴 웃음은 세 사람의 관계를 비극으로 끌어당기는 추처럼 무거웠다. 그날 밤 은조는 다시 지붕 위로 올라 이열을 향해 화살을 날렸다. 사람들은 그것을 협박이라 부르겠지만 은조에게는 여기 위험하다는 안부였다. 이열은 화살이 스친 자리에서 은조의 마음이 먼저 스쳤다고 느꼈다. 그는 잡아야 할 도적을 떠올리며 잡고 싶은 여인을 함께 떠올렸다. 은조는 자신의 행동이 도적의 생존술인지 여인의 다정함인지 헷갈렸다. 헷갈림은 곧 죄책감이 되었고 죄책감은 더 큰 도적질로 이어졌다. 감시망이 조여오는 만큼 은조의 밤은 더 과감해졌다. 이열은 그 과감함 뒤에 누군가가 몰아쓴 절박함이 있음을 알아차리려 했다. 화살은 누군가를 다치게 하려고 날아가지만 때로는 다치지 말라고 날아가기도 했다. 제이는 다음날 은조를 보며 낮게 웃었다. 저 자식이 알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 라는 말은 사람의 마음을 놀이로 만드는 잔인함이었다. 은조는 분노했지만 분노보다 먼저 두려움이 올라왔다. 이열이 알면 그의 분노는 자신에게가 아니라 세상에 향할 것이다. 그 세상의 첫 번째 희생양이 은조일 수도 있다. 이열은 은조의 혼약을 듣고도 당장 묻지 못했다. 묻는 순간 그녀를 더 몰았을까 혹은 스스로 더 무너질까 겁났기 때문이다. 침묵은 배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폭풍전의 정적이었다. 세 사람의 말 한마디가 다음 선택을 강제로 당기기 시작했다. 이열은 더 이상 돌아갈 길이 없다고 느꼈다. 그는 해민서로 찾아가 은조의 손을 덥석 잡았다. 은조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라며 손을 빼려 했지만 심장이 먼저 움찔했다. 이열은 수작이라며 웃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은조는 왕자와 의녀 사이에 놓인 법도와 질서를 떠올리며 숨이 막혔다. 그러나 그 질서가 자신의 삶을 얼마나 쉽게 희생시켰는지도 함께 떠올랐다. 이열의 손은 단단했고 그 단단함이 은조의 결심을 흔들었다. 신분의 굴레와 금기된 연모가 손바닥 한 뼘 안에서 서로 부딪혔다. 그 부딪힘은 아프면서도 이상하게도 살아있다는 증거 같았다. 이열은 마지막으로 질문을 했다. 은혜하는 산에 있어? 라는 질문은 칼처럼 직선이었고 동시에 숨겨둔 마음의 문이었다. 은조는 대답을 해야 하는데 대답하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걸 알았다. 그녀는 가문이라는 이름의 밧줄을 떠올리고 그 밧줄에 묶인 아버지의 숨과 어머니의 눈물을 떠올렸다. 하지만 그 밧줄이 자신을 목조르는 느낌도 분명했다. 이열은 그녀의 망설임을 보고 그 망설임이 거절이 아니라 싸움이라는 걸 어렴풋이 깨달았다. 은조는 입술을 깨물며 있다와 없다 사이에 잠시 머물렀다. 그 잠시는 짧았지만 두 사람에게는 한 계절처럼 길었다. 질문 하나가 앞으로의 도적질보다 더 위험한 사건이 되었다. 이열은 난봉꾼의 웃음을 잠시 내려놓았다. 은조는 그 틈을 보자 더 겁이 났다. 진짜가 보이면 진짜로 다칠 테니까. 그러나 진짜가 보이지 않으면 진짜로 살 수도 없었다. 이열은 그녀에게 내가 잡고 싶은 건 도적이 아니라라는 말을 삼키고 대신 숨을 길게 내쉬었다. 은조는 그 숨에서
자신이 숨겨온 연정을 들킨 듯 했다. 두 사람의 거리에는 여전히 왕자와 얼려라는 벽이 있었지만 그 벽에 처음으로 금이 갔다. 금은 소리 없이 번졌고 번질수록 더 위험해졌다. 그 위험은 달콤했다. 마치 한겨울 매화에 스며드는 이른 봄 소나기처럼 은조는 그 달콤함이 꽃을 피울지 꽃잎을 떨굴지 몰라 더 떨었다. 해민서 밖에서는 삿갓의 그림자가 다시 길어졌다. 임사영의 감시망은 이미 이열의 발끝을 묶고 있었고 이제 손끝까지 올라오려 했다. 이열은 은조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밖의 기척을 느꼈다. 은조는 그 기척을 느끼는 순간 도적의 감각이 먼저 깨어났다. 그녀는 지금은 안 돼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 말이 곧 그럼 언젠가는이 된다는 게 무서웠다. 이열은 사랑이란 게 이렇게 정치적인 것인지 처음 알았다. 은조는 생존이란 게 이렇게 감정적인 것인지 다시 알았다. 문턱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은 서로를 지키려는 이유가 다르다는 걸 깨달았다. 하지만 씨앗이 싹트기 전에 누군가 밟아버릴 가능성이 더 커 보였다. 이열은 은조의 대답을 끝까지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웃으며 수작이라 말했지만 그 웃음은 결심의 표정이었다. 은조는 그 결심이 자신을 구할지 더 깊은 구렁으로 끌지 알 수 없었다. 밖에서는 누군가의 발소리가 가까워졌고 안에서는 두 사람의 숨이 더 크게 들렸다. 이열은 손을 놓지 않은 채 아주 낮게 내가 널 지키면으로 시작되는 말을 꺼내려 했다. 은조는 그 말을 막으려다 막는 대신 손에 힘을 주었다. 그 순간 창밖의 어둠이 움직이며 삿갓의 실루엣이 등잔불을 가렸다. 은조는 도적의 본능으로 몸을 돌렸고 이열은 왕자의 본능으로 그녀 앞에 섰다. 그리고 해민서 문이 마치 누군가의 손에 의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